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야 했던 한 젊은 여성의 현실적이고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고향을 떠나 돈을 벌고 가족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결혼을 선택한 한 여성.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사람도 드문 외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꿈꾸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외로움과 기대, 그리고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이엔입니다. 20대 초반의 베트남 여성. 앳된 얼굴과 큰 눈, 작고 갸름한 얼굴선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울리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농촌에서도 단번에 시선을 끌 만큼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또래보다 성숙해 보이는 볼륨감 있는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부드러운 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 만큼 매력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젊음과 아름다움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힘겨운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하이엔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이엔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집들, 좁은 골목길, 익숙한 시장 거리까지 모두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이엔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0살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몇 시간 뒤 한국의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하이엔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베트남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공항 출구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이엔 맞습니까? 굵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하이엔의 남편이었습니다. 박상철, 50대 후반의 농촌 남성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햇볕에 거칠게 탄 피부, 굵은 손마디, 그리고 그녀를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이엔은 긴장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엔입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날 하이엔이 입고 있던 옷은 베트남에서 가져온 얇은 여름 원피스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옷이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고 갸름한 얼굴, 큰 눈,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는 긴 여행과 긴장 때문에 조금 창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얇은 천은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허리선과 그보다 훨씬 도드라지는 풍만한 몸선이 옷 위로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깨, 가슴, 허리,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상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좋네. 하이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상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몸이면 농사일 시켜도 버티겠네.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라 물건을 평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이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합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수치심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더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더 이동했습니다. 도시는 사라지고 논과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낡은 농가였습니다. 마당에는 농기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이에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새벽 5시, 상철이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일어나. 하이에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논 나가야지. 잠도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농사일을 시작하면 금방 더워졌습니다. 하이에는 얇은 여름옷 위에 점퍼를 입고 나왔다가 곧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땀이 금방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점퍼를 벗자 얇은 천이 다시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땀 때문에 천이 피부에 붙어 몸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또 느껴졌습니다. 하이에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상철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농사하러 왔는데 옷이 왜 이렇게 얇아?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몸매 드러나는 거 보니까 상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마을 남자들 눈 돌아가겠네. 그 말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하이엔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수치심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손바닥은 금세 갈라졌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을 계속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이에는 결국 밭 옆에 잠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기 때문입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왜 앉아? 하이에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철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해서 농사 어떻게 하냐? 그리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몸은 그렇게 생겨가지고 힘은 하나도 없네.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이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 하이엔은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표정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릇이 탁자 위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밥상이야? 하이엔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돈 들여서 데려왔더니 하는 게 뭐가 있어? 하이엔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그날 밤 하이엔은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두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엄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하이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려오고 있었고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얇은 여름 원피스는 가벼운 천이라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이에는 빨래를 하나씩 널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슴이 자주 답답해졌습니다. 농사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남편의 거친 말과 표정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합니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에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마당 쪽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이에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마을에서 보던 다른 남자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저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정민수라고 합니다. 하이엔은 조금 당황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하이엔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세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논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마당을 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이엔이 입고 있던 얇은 원피스 치마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벼운 천이 바람에 휘날리며 허벅지 쪽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이엔은 깜짝 놀라 손으로 급히 치마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잠깐 멈춘 것을 하이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이엔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봤습니까? 지금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불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시선은 늘 거칠고 불쾌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그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어색함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민수는 바로 고개를 돌리며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바람이 갑자기 하이에는 치마를 정리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립니까? 그날 이후로 하이에는 가끔 민수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논으로 가는 길, 마을 입구, 우물 근처, 민수는 항상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일하러 가세요? 농사 힘드시죠? 말투는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하이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하이에는 일부러 마당에 조금 오래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가 지나가는 시간쯤이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은 옷은 평소보다 더 얇은 여름 원피스였습니다. 몸에 부드럽게 붙는 가벼운 천이었습니다. 가느다란 허리선과 풍만한 몸선이 옷 위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천이 살짝 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이에는 괜히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지나갈까요? 잠시 뒤 정말로 민수가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하이엔 씨.
민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이엔도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는 잠깐 멈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많이 힘드시죠? 그 말에 하이엔은 잠깐 웃었습니다. 네, 조금 힘듭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익숙해지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하이엔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해줍니다. 며칠 뒤 하이엔은 작은 반찬을 만들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수가 나왔습니다. 하이엔 씨. 하이엔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조금 음식입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하이엔의 가슴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논에서 마주치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당에서도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하이엔은 자신도 모르게 민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천의 원피스, 몸에 부드럽게 붙는 옷, 허리선이 강조되는 옷, 바람이 불면 천이 살짝 흔들리는 옷, 거울 앞에서 잠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좋아할까요? 그리고 민수를 만나면 조금 더 밝게 웃었습니다.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도 항상 친절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은 외로웠던 하이엔에게 점점 더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의지해도 될까요?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민수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하이엔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이엔은 방 안에 앉아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수에게 보낼 사진을 찍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이엔이 입고 있던 옷은 평소보다 훨씬 얇고 노출이 많은 여름 원피스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몸에 붙어 허리선과 풍만한 가슴, 엉덩이 곡선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내면 민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강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이엔은 조심스레 침대 위에 앉아 핸드폰을 카메라 쪽으로 올렸습니다. 얇은 천에 가려진 그녀의 몸선이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내야 해. 하이엔은 결국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저 이 마음. 잠시 후 핸드폰에 민수의 답장이 떴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하이엔은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나를 좋아해요. 그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기쁨이 자신에게 내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이 하이엔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게 뭐야? 상철은 핸드폰 화면을 탁자 위로 내리쳤습니다. 하이엔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륜이냐? 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 순간 하이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말없이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상철은 거칠게 다가와 손으로 그녀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하이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로 오열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 방 안은 하이엔의 흐느낌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하이엔은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그녀는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얇고 더 짧은 끝나시 원피스였습니다. 허리선과 가슴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엉덩이 곡선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하이에는 거울 앞에서 몸을 천천히 돌려보며 자신의 풍만한 몸선을 확인했습니다. 이 옷이면 민수에게 내 마음이.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쉬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이에는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하이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민수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하이엔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과 동시에 하이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이엔 그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엔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왜 나를?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제 마음. 그럼 다 헛된 거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이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오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게. 하이엔의 마음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하이엔은 다시 농촌의 외로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거친 말과 폭력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엔의 삶은 다시 반복되는 고된 일상과 작은 서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기대와 배신감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견뎌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이에는 혼자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오늘도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끝이 없네요. 그 눈물은 하이엔이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하이엔은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힘겹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햇살에 그을린 피부는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늘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선택한 옷은 몇 안 되는 눈에 띄는 여름 원피스였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몸에 밀착되어 허리선과 풍만한 가슴, 곡선진 엉덩이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치마 부분은 가벼워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이에는 거울 앞에서 천을 손으로 살짝 들어 치마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마주해야 해. 문이 열리자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거친 표정과 무뚝뚝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하이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하이엔. 상철의 목소리는 핀잔 섞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이에는 잠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준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상철에게 다가가 팔짱을 살짝 끼고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천천히 밀착되는 순간 허리와 가슴, 엉덩이의 곡선이 조금씩 상철에게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이에는 남편의 시선을 느끼며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 감정은 설렘이라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결심에서 비롯된 긴장감이었습니다. 자신의 풍만한 몸선과 존재를 남편에게 보여주면서도 그 행위가 강제적이 아닌 자신의 선택임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이엔의 실루엣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하이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도 살아야 한다. 이 사람과 이 집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녀는 살짝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떨렸지만 표정에는 살짝 장난기 섞인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미소와 목소리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남편의 애정을 자극하는 듯한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상철은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하이엔의 눈빛과 몸짓, 살짝 팔짱을 끼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이엔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도 이런 삶도 살아갈 수 있어. 적어도 오늘은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하이엔은 조금 안도하며 몸과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이 삶도 견딜 수 있어. 짧은 숨결 사이 하이엔은 자신의 풍만한 몸선과 현실 속 타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슬픔과 서름이 섞인 현실이지만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는 단단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이엔은 농촌에서의 삶을 묵묵히 이어갈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조금씩 적응할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속에서도 단단한 의지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이엔은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자신만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이엔은 한국 농촌으로 시집와 남편의 폭력과 거친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젊은 이웃 민수에게 마음을 기대하지만 민수에게 거절당하고 마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하이엔은 현실과 폭력 속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외국인 결혼 여성의 현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